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자 되는 세상의 공윤경입니다. 나이가 올해 31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지하주차장 같은데. 실거주 하게 될 아파트 오늘 사전 점검하는 날이어가지고 아, 본인 집이에요? 명의는 저희 어머니 명의로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 처음 이제 아파트에 입주해서 이번에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는 집은 몇 평이에요? 84는 아니고 네. 네, 5구 타입으로 네, 당첨이 돼가지고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내는 처음 보러 가는 거여가지고 네. 네, 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싸. 화장실이고 여기가 거실이고 투자를 네.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항상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으로만 집을 보다가 네. 실제로 내가 실거주할 이렇게 아파트를 보니까 네. 어떤 기분이에요? 솔직히 시간 실감이 잘 안 나요. 아직까지도. 네, 여기 들어온 지금까지도 네. 사실 그동안에 약간 투자를 하면서 뭔가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했던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금 태어나서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살면서 한 번도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뭐 계속 뭐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서만 살다가 이번에 이제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서 새로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여가지고 네, 아무튼 되게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많이 아끼셨잖아요. 네네. 이제 이렇게 넓은 집이 있으면 네.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네. 그럼 다 돈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꾸미실 거예요? 아끼실 거예요? 묵은 짐들은 일단 버리고 새로 또 이제 가구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심플이즈 더 베스트라고 좀 약간 최대한 좀 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등기는 많으세요? 굉장히 모순적이네. 우리 부세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원래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 출신이세요? 엄마, 나 서울 어디서 태어났지? 장미동? 장희동에서 태어났대요. 그럼 자란 곳은 어디예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이사만 3번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초등학교 때 기억은 이사 다녔던 사실 기억밖에 없긴 해요. 잠깐만 좀 볼게요. 이게 작은 반이구나. 요즘에 약간 이런 건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즘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다.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리콘 이런 거 마감할 때 네. 약간 금색으로는 요즘에 잘 안 하거든요. 아, 근데가 좀 올드하죠? 약간 올드한 느낌이, 예. 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동차를 살 때 네. 처음에 사기 전 디자인만 보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차를 네. 사고 나면 네. 그때부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비슷한가 보네요. 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하우시스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1단지, 2단지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네네. 한 500세대 정도 돼서 기본적인 이제 커뮤니티 시설 좀 들어와 있고 좋은 점이 그래도 여기가 역에서 엄청 가까워요. 바로 역 앞이에요. 바로 지하철. 앞이더라고요. 네. 여긴 초등학교가 같이 있나요? 네, 초등학교가 근처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때 투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점수를 매긴다면 여기는 입지적으로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으세요? 입지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한 90점? 90점. 일단 역에서 가깝고 네. 더블 역세권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음에 드는데 아쉬웠던 거는 이게 이제 평수가 어머니 걸로 이제 일반 청약을 했는데 점수가 애매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5구를 넣을까 84를 넣을까 했는데 여기는 이제 5구 타입이 훨씬 더 많고 84 타입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일반 분양 가구 세대수가. 그래서 5구로 넣었는데 그냥 84로 넣을 걸 그 생각도 들기는 해요. 아, 네. 84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나 보네요. 점수가 얼마 차이 안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84로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당첨되고 나서 와보니까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은 들어요.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세님이 안방인가요? 네,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사전 점검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여서 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확인을 하고 요즘에는 또 업체를 불러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저기 업체분들 오셔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계 써가지고 봐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유료로 돈을 내고 네. 업체에서 봐서 봐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입주자 톡방에 네. 이제 공동구매로 해서 그런 사전점검 업체를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싸게 했어요. 얼마에 했어요? 한
20만 원대 했던 것 같아요. 좀 저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네. 보다 이제 소비가 좀 더 많아지시긴 하셨네요. 네. 갑자기요?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셀프로 해야 될 게 있고, 네. 네, 업체에 맡겨야 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는 그냥 이제 굳이 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 없기도 하고, 또 뭐 단열 체크나 이런 것들은 약간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이제 빌리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업체 불러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네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이 방은 이제 어떤 방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은 이제 안방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동생들이 굉장히 좀 탐내하고 있습니다. 안방을 쓰고 싶다고. 아, 혼자 쓰시는 게 아닌 건가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쓰는데 네. 원래 어머니가 쓰셔야 되는 방이기는 한데 네. 지금 동생들이 엄청 탐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세님은 어디 방을 쓰실 건가요? 저는 쓰게 된다면은 글쎄요, 남는 방 그냥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사실 집에 잘 없거든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잠만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뭐 작은 방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약간 찍힘 자국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동생이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스크래치가 보이네요. 네, 이거 스티커 여기 스크래치 난 거 이거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잠깐만요. 여기 또 부동산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매수하려고 했던 분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네네. 근데 오늘 이제 2시에 거기 평내에 가보자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조금 길어져가지고. 무슨 전화였던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입주권 관련해서 네. 지금 물건을 팔려고 내놨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관련해가 부동산에서 이제 좀 몇 가지 물어봐가지고 네. 그거 답변해드리느라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입주권이라면 재개발 입주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건축 입주권. 그러면 놔두면 곧 재건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굳이 파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목표했던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네. 매도를 하고 다른 물건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파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 쪽에 있는 건가요? 남양주시 쪽에 있는 재건축 입주권이거든요. 네네. 한 거의 2년 정도 이제 들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팔고 좀 서울 좀 핵심지 안으로 이렇게 좀 뭐 입주권을 사든 아니면 다른 물건을 좀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방금 정말 인상 깊었던 말이 네. 목표했던 금액에 도달하니까 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투자에 있어서 정말 쉬운 건 사는 건 쉬운데 네. 막상 사보면 파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표 금액 같은 걸 설정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투자하기 전에? 어떻게 그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이제 뭐 서울 핵심지들은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 전에 수익 실현하고 엑시트하고 이제 다른 물건에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보통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한 뭐 100% 정도 나면은 그러면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익 실현을 하면은 저는 만약 이걸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팔고 다른 물건을 이렇게 좀 사는 편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투자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몇 프로 수익이 나면은 그거 보고 들어가겠다 하는데 저는 보통 한 100에서 150% 정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표 수익 실현하면은 과감 없이 매도하는 편이에요. 나만 수익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물건을 이제 사주는 사람, 매수자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 팔고 그 나머지 수익 실현은 이제 매수자가 하게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조금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놔서 이렇게 물건을 항상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철학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으로 비하면 새우 몸통까지 내가 먹고 머리는 너가 먹어라. 투자를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투자한 지는 지금 횟수로는 6년 차. 6년 차? 네. 그럼 아파트 투자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아파트 투자도 했는데 저는 아파트 투자만 하진 않았고 네. 그동안 똑같은 투자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 투자할 때 그런 게 네. 있잖아요. 아파트도 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로얄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네. 부세님이 봤을 때 그 로얄동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느 단지는 초등학교랑 가까운 곳이 로얄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단지는 지하철역이랑 가까우면 그 동이 이제 로얄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직접 현장을 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을 간다는 건 네. 단지도 보고 직접 네. 근처에 있는
부동산도 가서 네. 물어보면서 정보를 캐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를 이제 임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 임장을 가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단지마다 어디가 로얄동이고 뭐 로얄층은 몇 층부터냐 저는 항상 물어봐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지하철역에서 가까울수록 예, 로얄동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 네. 부세님이 지낼 아파트, 이 집은 네. 로얄동의 로얄층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조금만 걸어가면은 네. 여기 지하철역이거든요. 아, 지금 바로 앞에 펜스에- 복문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펜스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네. 저기가 바로 지하철역이 있어서, 네. 진짜 지하철역까지 한 1분 컷 가능합니다. 그럼 부세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층수가 지금 조금 높은 층이어가지고, 5억 후반대에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어요? 네. 2019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어요. 호가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호가가 12억 이상 나오는 자, 거. 24평에 12억이요? 네. 이제 20평대도 10억이 넘어가요? 네. 30평대는 얼마인가요? 30평대는 거의 한 14억, 15억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5구랑 8사랑 이것도 뭐 단지마다 이제 뭐 그 로얄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12억짜리 집에 사는데 네. 어떤 기분이세요? 아직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네.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새 거여가지고 먼지가 많긴 많네요. 주방 다 보셨어요? 체크하셨어요? 스티커? 하고 계세요? 어머니께 이제 존댓말을 쓰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존댓말을 계속 쓰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가끔은 이제 어머니한테 약간 네. 반존대 할 때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존댓말을 좀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네. 부모랑 자식 간에 존댓말 쓰는 게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좀 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네. 오히려 좀 나이가 이렇게 들고 하면은 이렇게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써야 그렇잖아요. 자식도 이제 머리가 크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좀 존댓말을 쓰는 게 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어머니들은 주방밖에 안 보시네요. 그러네, 어머니는 계속 주방에만 제 계시네요. 주방에 계셔서 밖에 안 나오죠. 동생들은 이제 방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 부세님은 네. 아파트의 가격에 관심이 많으시고. 네, 가격에 관심이 없고,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은 뭐 들어와서 살다 보면은 네.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저는- 목장갑 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이거요? 이렇게 많이 껴보셨나 봐요. 네, 많이 껴봤죠. 왜 껴보셨어요? 제가 부동산 첫 투자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좀 약간 셀프 인테리어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좀 장갑 많이 끼고 이렇게 뭐 페인트칠 같은 것도 직접 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셀프 인테리어는 안 해요. 왜요?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해보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네. 진짜 그냥 노가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딸만 셋이에요. 네, 큰 딸인가요? 딸부자치입니다. 네, 제가 첫째입니다. 지금 혹시 다른 두 동생분들도 네.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은 내 맘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모두 다 지금 부세님한테 만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동생분들은 별로 그게 없으신가요? 20대 여자들? 그냥 딱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약간 네. 특이한 케이스고 근데 본인도 어리시잖아요. 저는 약간 변종이고 네. 돌연변이고 원래는 보통 이제 20대 때 보면은 다들 뭐 옷 사는 거 관심 많고 화장 이런 거 관심 많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네, 그 나이 때 뭐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나서 보통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30대 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물론 저는 빨리 시작하면은 시작할수록 좋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뭐 어차피 가족 중에 다 이렇게 막 투자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저 혼자 열심히 하고 나중에 동생들은 이제 이렇게 뭐 아파트 이런 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도와줘야죠.